밑에 그래프는 잘 나와 있지만 저는 얼렁뚱땅 대충만 그릴게요.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어떤 3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저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k라고 하는데, k가 마이너스 1부터 b 사이에 있는 만나는 점 pk에 대해서 a, p, 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봐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이게 풀면은 초고속으로 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 딱 하시면 돼요. b 값은 이미 2라는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분계수 구해가지고 그냥 같은 거 구하시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설명 한번 다 드려볼게요. 일단은 봐봐.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자, 그냥 완전 센 계산으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잘 봐. 문제의 흐름대로 풀었다 치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에서 접선이 지나가서, 맞니? 마이너스 접선이 지나가서 여기는 B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내가 먼저 생각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랑 이제 기본적인 RPM만 배웠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2 약간 이렇게 두신 후에, 맞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기울기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1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면은,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대충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죄송합니다. x가 아니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식 자체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x 플러스 지금 2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l이라고 잡을게요. 얘가 l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니, 이제 나는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 얘를 같다라고 둘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아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겼다 치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얘네 둘이는 내가 마이너스 1에서 접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분명히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잘 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여기다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와.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적어보면 0, 이거 마이너스 3. 아이들이 처음 하면 이렇게 풀겠죠 아마?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 일단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될 거니까 이거 안 적을게요. 이거는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인수분해 계산은 좀 생각할게. 여기가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맞니? 그 다음에 여기가 분명히 x제곱에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올 거고, 얘랑 곱해서 x제곱인데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는 0,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했다 치면 여기 인수분해 돼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분명히 x 마이너스 2는 0. 여기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b를 구했어요. b가 2라는 걸 알았어. 여기까지 되시겠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부터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 b를 포함시켰고요.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b라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해봐. 여기 안에 있는 x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니?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점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요 부분쯤에 여기 위치 이렇게 해서 분명히 뭐가 나올 거예요? xk인가 뭔가 pk구나. 이런 식으로 pk가 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뭘 원하냐면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런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고 싶대.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냐면요. PK라고 했을 때 K가 변함에 따라서 PK라는 점이 움직일 건데,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점은 여기 요 선 있죠.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한 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 변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을까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높이가 가장 멀리 된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은 높이 선상에 있으니까 그 높이가 가장 멀리 되는 거는 분명히 똑같이 평행선을 그었을 때 여기겠구나. 요 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니? 여기서 이거 그 넓이를 세트를 거는구나. 야, 이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좀 귀찮네요.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하는 생각인데, 쟤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거하고 이거의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울기 몇이었냐면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되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f'x가 분명히 뭔가 그 k를 넣었을 때 얘가 3k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되는 애가 있을 건데, 맞니? 얘가 몇이 되길 원한다? 1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넘어갈 거잖아, 맞니? 넘어가서 얘기했다 치면요, 얘가 3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1 나와요. 그래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멀리 되는 요 값의 위치가 1이겠구나라는 건 내가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지? 그럼 얘가 1인 거 알았는데, 문제는 그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삼각형 APB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시겠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그러면은 넓이는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긴 할 건데, 그냥 잘 간단하게 사성공식 하나만 쓸게요. 보시면은 저기 A점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건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몇이었죠? 아까 1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B점의 좌표가 2를 넣었을 때거든요. 2 넣었다 치면은 8, 4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PK라는 좌표가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거니,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걸 사성공식으로 계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맞니? 근데, 잠시만. 요 점하고 요 점,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봤자 사성공식 쓰면 계산이 돼? 근데 여기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한 상태에서 기울기가 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선분 APK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x가 이만큼 차이 났으니까 1대 루트 형태가 2루트 2 이렇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A, B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차이나서 3루트 2 약간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직각삼각형이에요 지금 저기가. 사실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였어요. 솔직히 아니면 그냥 사성공식 쓰면 그냥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형태가 돼서 그냥 상하게 넓게 계산했으니까 답은 6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답은. 네, 그렇게 나오시네요. 근데 있잖아,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이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자, 저 이렇게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부터 설명해 드릴 거면요. 생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 아직 그 개념 설명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차 함수. 정확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 3차 함수, 3차 이상의 함수라고 말하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딱 저는 좀 이제 어떻게 하면 3차 이상의 다항함수. 그치?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3차 함수 이상의 다항함수라고 이런 걸 말하거든요. 뭐 1차 함수라고 해도 설명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실근의 합의 보전성이에요. 말은 어렵게 적었지만 그냥 실근의 합이 어느새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을 해보자. 해봤자 그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방정식 계산하는 건 마찬가지야. 잘 봐. 3차 이상이라 했으니까 3차 함수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뭐 여기 n이라 두고 n이 몇 이상, 3 이상에 둬도 상관없은 거 보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한번 더 볼까? 3차 이상이니까 그럼 내가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a의 n에 x의 n승 플러스 뭐 a의 n-1을 차수는 한 차씩 내려서 앞에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쭉 형태가 만들어질 건데 a1x 플러스 뭐 a0 이렇게 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할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내가 전제만 두 개 깔게요. a,n이라고 하는 애는 뭐다? 0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 거고요. 그럼 이제 n은 3 이상이라는 전제를 좀 깔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맞니? 여기까지 되시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 그거랑 내가 모르는 m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할까? 뭐, 여기서 m이 0이어도 상관없고, m이 0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 대충 직선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뭐,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2차 함수랑 연립해도 상관없죠. 근데 지금 그 대신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4차와 2차 함수까지의 관계까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여기 어떤 해석이 들어갈 거면 약간 이런 이야기야. 잘 봐. 해봤자 실근이라는 관점에서부터 해석을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게 는 0되는 방정식이 모든 실근이 정확하게 n개만큼 존재한다고 해요. 허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거여서 완벽하게 실근이 다 존재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래서 실근의 합이라고는 뭐 근의 합이라 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좀 실근의 합이라고 할게. 그래야 애들이 덜 헷갈려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대충 계산. 해봤자 예시로 잡는 건데, 이게 봐봐. 얘하고 얘를 서로 같다고 뒀다고 생각을 해봐. 솔직히 말해서는 근해합이야. 근해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계산할 때 실근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근을 적어놨거든요. 이래서 될 거예요.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되는 건요. 얘와 연립되는 건 요 끝에 있는 얘네만 연립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이루어질 거야. 계산을 해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이 살짝 들으면 이런 거야. n 값이 몇 이상이랬지? 내가 3 이상이랬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값은 2 이상의 값이죠. 맞니? n-1이라는 거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다항함수랑 이 직선이라는 거를 연립 방정식을 냈을 때, 맞지? 서로 갖다 두고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을 찾는 과정을 했을 때, 맞지? 여기까지 나오지 않지? 그래서 갖다 두고 근을 계산하는 과정을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1차식하고 상수항은 연산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그 다항식에서, 맞니? 고차 다항식에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1차식하고 상수하면서 분명히 개수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있는 최고차와 그 전차는 뭐가 변하지 않아? 개수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이야.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이 맞죠? 근의 합이 어떻게 분명히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an분의 an 마이너스 1 약간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는 게 근의 합일 거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한다? 얘가 언제나 변화없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니? 그러면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봐봐. 분명히 3차 함수를 생각했으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맞니? 저기 잘 생각해봐. 저기가 fx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부터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의 마이너스 이게 몇이냐면은 2x라고 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그냥 몇이에요? 0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맞니?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잘 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서 만나는 상황인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 연립했을 때 여기서 뭐야? 접하는 상황이 생겼지. 맞니? 그럼 여기서 뭐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이 못해도 여기서 근 2개가 있어야 돼. 하고 여기서 근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 근의 합은 여기에 근의 합은 분명히 0이라는 근의 합을 가지는데 여기서 아까 x좌표가 몇이었지?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 직선과 이 3차 함수 연립 방정식 해도 근의 합은 똑같이 보존돼야 되는데 거기서 중근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거야. 저 함수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g라고 했는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뭔가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위치가 b거든요. 이렇게 된 거니까 봐봐. 여기서 큰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생각에 중근은 같이 생각해서 하나만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가 와야 0이 될 수밖에 없니? 2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2예요. 맞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야? 이 엄청난 계산을 정리해서 나온 이게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수트는 R만큼 줄어요. 아시겠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해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내가 계산을 저거 다 줄여버렸지. 맞지?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서 요런 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이제 요게 계산이 줄어요. 해서 여기가 바로 결정 났어요. 봐봐. 그럼 이제 내가 조금 정리 좀 다시 해볼게. 잘 봐. 문제를 읽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보자마자 끄어져서 만들어지는 여기 있는 점의 값이 몇이야? 2라는 건 알았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맞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근데 봐봐. 이 좌표는 어떻게 찾는 줄 알아요? 이 좌표도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건데, 보시면은, 제가 아직 그 비율 관계라는 걸 설명해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있어요. 좀 이따가 아마 이거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떤 게 있냐면, 3차 함수는요, 이 8개의 칸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3차 함수라고 정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다 증명할 건데, 이렇게 된 형태를 가져요. 이렇게 해서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가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 어떤 점이냐면은, 여기가 극점 하나 있죠. 여기가 극점.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 변곡점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3차 함수의 그 대칭점이라고 말해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혹시? 아직 설명 안 했네. 해서 이렇게 극점이라고, 이게 변곡점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극점에서 여기 기울기가 0되는, 맞지? 극점에서 접선을 껐을 때 만나는 점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간 형태로 세팅이 됐을 때 그래프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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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와 여기의 비가, 아니 여기 실근 구하는 경우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1대 루트 3의 비를 가져요. 여긴 1, 1, 2. 여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요 형태는 일반화 시킨 거예요. 약간 제일 간단한 형태를 줬고요. 약간 이름 형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기형 있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똑같이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으로, 여기가 두 개가 서로 평행하게 됐을 때, 맞니? 이 함수 또한 내가 차이 함수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얘를 빼면 요 개형으로 그래프가 다시 그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친다면, 우리는 잘 봐. 여기 그래프에 변곡점 하나 있을 거야,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있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렇게 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X좌표의 차이가, X좌표 여기가 정확하게 다 같은 형태를 띄어요. 되시겠니? 그래서 계산한 게 이거였어요. 2하고 2에서 1 빼면 값 몇이에요? 3이죠. 그러니까 변곡점의 위치는 분명히 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율 같아진 요점이 1일 수밖에 없고 2일 수밖에 없는 자명한 이야기라고 결정이 나와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2,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점 찾았으니까 뭐만 계산하면 된다? 나는 이것만 계산할 거예요, 원래는 이것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문제 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마 이론 내일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 거에 계속 이야기할게요.